자, 이제 27차시입니다. 진도 훅훅 잘 나가죠. 교과서 96에서 9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약간 전압과 전류의 정의하고 그다음 오음의 법칙, 그리고 이제 저항이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선 그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물리학 2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게 그 정확한 정의는 단위 전하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 중력장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중력장과 전기장에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요건 아마 예전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 자체가 이제 요렇게 마이너스 그 보존력이 한일 해가지고 뭐 중력 같은 경우에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가지고 x1에서 x2까지 했을 그 옮겼을 때 그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한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하고 같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요 중력장하고 전기장을 좀 비교해 보면 요 중력장에서는 질량 임의 물체를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H만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mg만큼의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중력의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되죠. U2 빼기 U1은 mgH가 됩니다. mg라는 힘으로 위로 h만큼 이동했으니까 양의 일을 이 힘은 플러스 1을 한 거죠. mgh 이렇게 되니까 그거만큼이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는 일정한 크기의 이제 전기장, 방향도 일정하고 크기도 일정한, 그래서 중력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이런 일정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 지금 전기력이 어디로 작용하냐면 여기가 플러스 전하가 쌓여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쌓여 있으니까 전기장이 아래쪽 방향이고 거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아래쪽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전기력을 작용해 가지고 억지로 얘를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요 마이너스 전기력이 한 일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U1, 여기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 U2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동안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U2 빼기 U1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기력 곱하기 D가 되겠죠. 전기력은 전기장으로 나타내면 QE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D만큼 곱하면 FS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둘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전위와 전위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일단 전위라는 것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위는 이제 V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단위 양전하, 그러니까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그래서 전기 포텐셜이라고도 하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전위가 되겠습니다. 전위가 이제 결국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인데 1쿨롱당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U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V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W 나누기 Q인데요. 이 W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그 마이너스 전기력이 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시계로 치면은 이제
QE 곱하기 D 이게 되겠죠. 이걸 Q로 나누면 결과적으로는 전위라고 하는 것은 E 곱하기 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평행방 축적기 내 전기장이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단순한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럼 아까 설명한 것을 이제 전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중력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중력장에서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질량 M인 물체에다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해서 그 힘이 또 H만큼 이동하는 동안 한 일이 결국에 mgH가 되는 거죠. mg 곱하기 h가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전위하고 비슷한 개념이 뭐냐 하면 단위 전하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전이었으니까 중력으로 치면은 요만큼이 단위 질량당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전위하고 비슷한 개념, 대칭되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평행판 축전기에서는 평행판 축전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전기장이 이제 E가 1호 일정한 아래 방향으로 전기장이 E인 공간이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쌓여 있는 이쪽에서 전하를 QE라는 힘을 가해 가지고 D만큼 이렇게 옮겼다라고 했을 때 이 전하량이 Q인 전하에 마이너스 전기력을 작용해서 기준점 에서 어떤 위치까지 옮기는데 한 일은 바로 그 전기력의 크기에다가 옮긴 거리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요만큼을 단위 전하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라고 해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V라고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V는 뭐하고 또 같은 개념이 되냐면 여기에 전위 차이가 이 전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위의 차이인데요. 말 그대로 전위의 차이인데 요 플러스 부분하고 마이너스 부분,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의 전위 차이가 V라는 것은 만약에 그게 20V다. 그러면 플러스 전극의 전위가 20, 마이너스 전극의 전위가 0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 플러스 전위의 전위가 플러스 10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10이면은 얘는 또 20V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준을 어디를 잡긴 거가 이제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마치 그 중력장에서 높이를 어디를 0으로 잡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도 사실 전위라는 그냥 그 값보다는 전위 차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전위 차이는 결국에 이제 얘가 V고 얘가 0으로 치면은 V 빼기 0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ED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이때까지 써왔던 전압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전위차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위 전하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전위차고요. 그 전위차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전위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전압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위차가 곧 전압이고요. 이걸 델타 V로 표기하는데 우리가 관례상 델타를 빼고 그냥 V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델타 V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의미적으로 맞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그 관례상 그냥 V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헷갈리죠 이거는. 단위도 또 V죠. 단위도 V를 쓰고 나타내는 문자도 V로 쓰고. 근데 원래라면 델타 V를 써야 되는데 또 V를 쓰는 거고. 약간 이런 교통 정리가 안 된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두 점 사이의 전위차인데요. 전위는 특징적으로 플러스 전하하고 가까울수록 전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혹은 전위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이너스 전하와 가까울수록 전위가 낮다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요. 뭐 전위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중력장에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움직이듯이 전하 Q를 전기장이 있는 곳에 놓으면 전위가 높은 쪽에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양전하가 그런 거고, 얘는 음전하도 있으니까 음전하는 또 거꾸로 움직입니다. 전위가 낮은 쪽에서 전위가 높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음의 질량이 있다면 높이가 낮은 쪽에서 높이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막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압Q를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특정한 지점 A에서 특정 지점 B까지 이동시키는 동안에 마이너스 전기력이 한 일이고요. 그래서 델타 V라는 것은 바로 VB 빼기 B점의 전위 빼기 A점의 전위라고 볼 수 있고, 똑같은 표현을 그냥 한 번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위 차이라는 게 결국에 그 일을 전하량으로라는 거기 때문에 줄 퍼 쿨롱이고요. 요거를 이제 줄여서 볼트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이게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가 델타 V 혹은 V로 표기를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전위 차이고, 그것도 단위로 또 V라고 표기하고 볼트라고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력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요 ED에 해당하는 게 이제 GH니까 요 전기장에 해당하는 이 값은 중력장으로 치면 G 값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력장이라고 하면 보통 G를 뜻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칭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ED가 이제 V죠, 전압인데 전압하고 유사한 개념은 이제 요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력으로 치면. 그다음에 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류라는 것은 정체가 뭐냐? 이거는 단위 시간당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 전류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감전을 해서 죽으려면 전류가 커야 됩니다. 전압이 크더라도 흐르는 전류가 약하면은 괜찮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겨울철에 정전기들 있잖아요. 그 정전기들이 제가 알기로 수만 볼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압으로 따지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이유는 이동하는 전하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학의 행사에도 테슬라 코일 실험을 할 텐데 그 보면 그 전압이 그것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전류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해요. 근데 계속 되고 있으면 좀 따끔거리긴 하더라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또 메이드 인 차이나라 가지고 가끔 오작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 과학의 행사하고 잘리나? 내가 된다고 허락했는데 약간 불안한데. 이건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한 총 전하량이고요. 결국에 전하가 이동해서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하면 그쪽에 이제 세포가 이제 그 변형이 되면서 이제 죽는 거죠. 걔 재기능을 못 하니까. 그게 이제 감전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죽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 이건 쿨롱 퍼 세컨드가 이제 기초 단위로 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줄여서 이제 암페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암페어는 그 앙페르의 영어식 발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얘를 먼저 썼고요. 전류의 정체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암페어가 줄 쿨롱 퍼 세컨드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 오음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오음의 법칙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은 이거죠. I는 R분의 V인 거고요. 근데 전류라는 게 사실은 뭐냐? 이런 그거 예전에 제가 물리학원 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탁 켜면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이 들어올 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전원 장치에 있던 전자가 막 열심히 도선을 타고 이동해가지고 전구에 도달하면은 불이 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도선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여러분 걸음걸이 속도보다 느려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스위치를 탁 키면은 회로에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빛의 속도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원래 전구 근처에 있던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라는 것은 결국에 뭐에 비례하느냐? 전류는 전기장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기장이 세면 전기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움직이고요. 근데 도선의 단면적이 크면 또 잘 움직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V는 ED라는 식 있죠. 여기서 V 같은
여기는 이제 D가 요 도선의 길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EL이라는 식을 집어넣으면 이 전류는 결국에 뭐에 비례하는 것처럼 나오냐면 L분의 A의 V 이렇게 비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례상수인 L분의 A 있죠? 이걸 역으로 취하면은 이게 결국에 저항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또 이제 비례상수를 하나 물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를 하나 더 붙이면 이 저항에 관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ρ A분의 L 이렇게 되죠. 그래서 L이 클수록 똑같은 상황이면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안 흐르고요. 그리고 A가 클수록 면적이 클수록 똑같은 상황이면은 저항이 작고 전류가 잘 흐르고. 그 비저항은 얘는 비저항입니다. 비저항은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단면적이 A고 길이가 L인 어떤 고체 덩어리의 저항은 그 고체 덩어리의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비저항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 분의 L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는 비저항이고 참고로 이제 물리학 원리에서도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또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비저항인데 얘는 또 뭐냐면 전기 전도도입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로 뭐 나오기도 합니다. 비저항이 크면 저항이 큰 건데 비저항이 크면 전기 전도도는 작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전도가 잘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크다.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전도가 잘 된다. 그럼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저항이 작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전압계하고 전류계를 연결하는 방법을 잘 보면요. 전류는 단위 시간당 어떤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측정해야 되니까 이 도선의 길목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전하가 통과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전류계의 플러스 극 단자는 전원 장치의 플러스 극 단자하고 가깝게, 마이너스 극 단자는 마이너스 극하고 가깝게 하면 전류의 방향대로 이렇게 흐르면은 플러스로 전류가 측정이 됩니다. 요 거꾸로 연결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전류가 측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전압계는 두 점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두 점의 병렬로 연결을 하는 게 이제 전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계하고 전압계는 회로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류계는 최대한 저항을 작게 만들고요. 전압계는 전류가 이렇게 나눠져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새어 나가는 게 있으면 원래 회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때 전압계는 최대한 저항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압계는 전류가 많이 안 흐르기 때문에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전류계는 고장이 잘 나요. 전류가 많이 있는 그대로 다 흐르기 때문에 이게 지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 타버리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결할 때 좀 조심해야 되고, 전압계는 별로 조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압계는 막 멀티테스트기 그냥 220V 막 꽂고 이렇게 하죠.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미 마친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저항 A, B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의 저항은 B의 저항의 몇 배인지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오음의 법칙을 활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V = IR이고요. 그럼 R은 I분의 V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A의 저항과 B의 저항을 그래프에서 주어진 값들로 표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점을 하나 찍으면 되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면 얘는 전류가 0.25A일 때 전압이 5V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 B는 여기에 이제 좌표가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는 0.5A 흐를 때 전압이 5V였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얘는 20ohm이 되고 얘는 10ohm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배입니까? 두 배가 답이 되겠죠? A는 B의 2배가 됩니다.
이 정도 나오면 풀 수 있겠지. 아, 그 중간고사에 100점이 몇 명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충격이지만 이미 예상은 되었던 겁니다. 작년에도 겪어봤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뭐.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다와 같이 같은 물질이면 비저항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다. 혹은 전기 전도도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단면적이 다른 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체들의 길이는 모두 20cm로 같습니다. 이 도체의 길이는 모두 20cm로 같다. L이 또 같죠. 그러면 세 도체의 저항값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했네요. 그러면 요게 이제 단면적을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4면 얘는 16이죠. 뭐 제곱 밀리미터겠지만 단위 환산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단위를 쓰면은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으니까 얘는 25에 10이죠. 36에 18입니다. 지금 구한 것들은 전부 다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그럼 저항이라는 것은 로의 단면적분의 L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얘는 결국에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겠죠. 그럼 제일 작은 게 다가 되겠고 제일 큰 게 나가 되니까 나가다. 그래서 수업에 나갑시다. 끝났습니다.